네, 반갑습니다. 성화준의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은 소폭 좀 반등의 흐름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또 오늘 투자 나침반 시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외인들의 매수세, 물론 계속해서 매수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가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을 통해서 그래도 약간의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매수 기조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게다가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을 잡아가던 불확실성들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매수 기조를 한 더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낙폭을 단기간에 크게 키우기도 했고 단숨에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한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도 외국인들도 똑같이 잡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느냐, 어떤 업종이 있느냐를 한번 들여다보신다라 그러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낙폭과대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조선방사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관세 무효화 기대감도 있고 관세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수출주들, 게다가 보안율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실리는 수출주들, 자동차나 화장품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맞춰보신다라 그러면 외인들의 이런 매수 기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조정장을 수익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시장의 리스크가 한 가지 있다라 그러면 역시나 고환율이죠. 아직까지도 환율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1,450원대 이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 또한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45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자라 그러면 일단 우리 원화의 문제는 아니다. 왜? 달러의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일부 인사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오가면서 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혼조세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달러의 일시적 강세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일단 달러의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이 환율에 대한 조정을 좀 일부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하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도세가 7조 원 이상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50원대의 저항 구간을 찍고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세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어떤 대응들을 가져가는가, 정규장에서 순매도와 순매도세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계속 한번 주시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리뷰 종목 두 종목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까지도 같이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28,500원 달성을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중동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 맞물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도 GPU 26만 장에 대한 이 AI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결국 전선 전력 인프라한테 수혜로 이어질 수 없다,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저는 4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열어놓고 대한전선은 꾸준히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요. GS 리테일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소개해드릴 때 소비 심리 회복이 나오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제시드렸었는데 단숨에 또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이 방한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전에는 명품이라든가 면세점 쇼핑을 좀 많이 하는 추세였다라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 생활 밀착형 라이프 스타일로 끼어들어가는 게 트렌드죠.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도 3분기도 좋은데
4분기까지도 이 GS 리테일, BJF 리테일 이런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의 소비 심리가 자극된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비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아마 상승세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2차 목표가 단기로 24,000원까지 상향하고 들여다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차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드렸었죠.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언제부터 소급 처리할 거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저는 너무나도 이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SUV 판매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 이 고수익 구조가 이끌어지고 있다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판매 신기록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단순히 완성차 기업으로만 볼 게 아니고 로봇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깐부 회동에 이어서 AI 팩토리 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 그러면 이제는 완성차,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로봇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의 모멘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모멘텀은요, 결과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현지화가 완료되어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혹시나 트럼프 관세 무효화 그리고 또는 조건부 관세 무효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겹경사가 이어진다라 그러면 현대차 같은 주요 수출주들은 당연히 수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나침반 통해서 시황 이야기, 종목 이야기들 많이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도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내용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증시템과 함께 수익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